한방 건강상담 오늘은 강남 내미지한의원의 김영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네. 갱년기 여성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들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 네. 갱년기란 무엇인가요? 네. 갱년기 모든 여성분들이 한 번씩은 겪는 이제 시기인데요. 네. 갱년기라고 하면 흔히 이제 폐경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특히 난소의 여성 호르몬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제 생리가 없어지게 되고 생리가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시기를 이제 폐경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 시기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40대 전후로 해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생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시기 또는 생리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기 전에 한 1년, 그다음에 생리가 없어지고 난 후에 한 1년 정도를 이제 폐경 이행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보통 이러한 시기가 한 4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도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을 갱년기 장애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이러한 시기를 갱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40대 이전에도 이렇게 폐경 증상이 나타나는 조기 폐경 증상이 많이 있는데요. 네.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갱년기의 원인 뭐 다양하겠지만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네, 갱년기의 원인은 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성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 쉽게 말하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적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네. 여성 호르몬은 난포자극 호르몬과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스트로겐의 이제 호르몬 분비량이 적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의미를 합니다. 네. 네, 갱년기 증상 같은 경우에 이런 여성 호르몬의 이제 분비의 감소로 인해서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여성 호르몬의 분비의 감소로 인해서 내분비 호르몬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우리 몸에 있는 교감신경계가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이럴 때 불안감이라든가 상열감이라든가 또는 이제 과도한 땀의 배출이라든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다른 면역계 질환으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방에서 봤을 때 갱년기 장애의 원인은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한의학에서 봤을 때 자궁을 혈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야 말대로 피의 집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런 자궁하고 연관되어 있는 모든 장기들의 불균형이 바로 갱년기 증상의 원인이라고 보게 됩니다. 예. 대표적으로 혈과 관련되어 있는 장기 중에서는 콩팥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나이가 40대가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신장의 물기운이 부족해지고 신장의 물기운이 부족하면서 상대적으로 몸에 있는 불기운이 급격하게 항진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신음 부족 또는 신수 부족이라는 어떤 증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상열감이라든가 땀이 나는 자한출이라든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피하고 관련되어 있는 장기 중에서 간과 심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궁은 히스테리란 말은 자궁에서 나온 어원이 자궁에서 나오는 건데요. 네. 이제 간 기능이 이제 갱년기 증상이 됐을 때에는 간혈이 부족하게 되면서 여성분들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증상들을 한의학에서는 간기 울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민해지고 우울감과 또는 무기력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숨이 차거나 어깨가 결리거나 손발이 차가워지고 목 뒤가 뻣뻣해지는 이런 심혈관계통 질환들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갱년기 장애가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여러 가지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갱년기 증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수 부족증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열감이라든가 땀이 났다가 갑자기 확 식어서 내려가는 한열왕리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심한 경우에 우울증 또는 불면증 또는 변비나
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계 항진 증상 같은 것들이 이제 급성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네. 이제 만성적으로는 만성적으로는 이제 심혈관 계통과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우리 몸에 있는 골수가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골다공증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또는 심혈관 계통 중에서 고지혈증이라든가 또는 혈액순환 장애 같은 이런 심혈관 계통의 증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갱년기 장애 예방할 수 있다면 뭐 무엇보다 좋을 텐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갱년기는 그냥 이제 넘어가면 누구나 겪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가 않고요. 갱년기 증상은 원래는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게 건강하신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내 몸의 균형이 맞춰지게 되면 충분히 예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음식입니다. 아하.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하고 또 그만 음식들을 이제 섭취를 안 했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게 되는데, 특히 갱년기 증상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장과 간과 심장의 어떤 세 가지 혈과 관련된 어떤 장기들의 불균형을 초래를 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스턴트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들을 금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칼슘 섭취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서 신장의 기능과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또한 기름진 음식, 지방기가 많은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또는 이제 오래된 음식, 만들어진 지 오래된 음식은 기운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몸에서 여러 가지 탁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음식 중에서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서 우유를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이 예방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실제로 우유 같은 경우에는 적당량을 드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만 다량 드셨을 때에는 오히려 몸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서 우유 성분을 분해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도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내 체질에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어떤 음식물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만 이러한 증상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음식만 집중해서 좋다고 드시는 것보다는 어떤 좋은 음식은 병행을 하시면서 몸에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끔 드시는 게 좋고요. 대표적으로 좋은 음식 같은 경우에는 콩이나 또는 비타민 섭취가 많이 되어 있는 과일이라든가 예. 또는 우리 몸에서 신장 쪽이나 자궁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혈 기운이 풍부한 씨앗 종류의 음식을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유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다음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운동요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 중에서 가장 좀 두려워하시는 게 골다공증입니다. 네. 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골절 증상이나 또는 관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뼈 주변에 있는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골절이나 관절 증상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하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네. 상체를 키우는 근육 운동보다는 하체를 많이 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해주셨을 때 척추가 바로 서게 되고, 척추가 바로 서면서 손끝, 발끝, 우리 몸의 뼛속까지 에너지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서 이 몸에 있는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4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한 2-3시간 이상의 등산을 하시면서 몸에 있는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운동, 음식,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갱년기 증상 중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 고생을 하시는 부분 중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아하. 갱년기 장애에 아예 우울증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예.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게 되는데요. 이런 우울증과 무기력증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거는 나 혼자 쉽게 말하면 이제 앓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외부와 상담할 수도 없고 치료받을 수도
없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있을 때 아주 초기에 약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상담 치료나 심리 치료를 통해서 벗어나실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생활 속에서는 나 혼자 이런 병을 앓고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 알리고 또 여러 사람과 같은 조직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나 또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활발한 어떤 그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런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오히려 이제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통한 치료와 또는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통한 스스로의 자신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갱년기 장애 환자들에게 조언 네. 한마디 해주시죠. 네,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면 흔히 여성분들께서 그냥 오랜 기간 참고 넘어가면 좋아지는 병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 갱년기 증상 없이 그냥 폐경기를 넘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반드시 갱년기 증상이 심할 때에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야만 갱년기 이후의 노후 생활을 건강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단순히 참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만성적으로 되면서 갱년기가 지난 이후에도 건강하지 못한 노후 생활을 지내시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은 반드시 참고 넘어가는 질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드시 주변의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미니 강의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갱년기 여성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아무쪼록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오늘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